전기기기 강의, 자, 첫 번째 순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저의 다른 강의 목록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놓은 강의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 강의에서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 여기 전기기기는 이렇게 크게 5단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변압기나 유도기에서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직류기 부분을 첫 번째로 나가는데 상대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용어가 다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좀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수가 좀 적게 출제된다고 그래서 그냥 건너뛰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직류기 단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직류기 들어가 봅니다. 먼저 직류 발전기,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직류 전동기, 전동기는 뭡니까?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뭐 영어로는 모터 이렇게 얘기하죠.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그래서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전동기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둘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에서 발전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돌려야 여기에서 전자유도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고, 여기 부하를 연결하게 되면 뭐 전구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빛이 나오고 열이 발생하죠. 또 전동기라고 하는 거 역시 구조가 똑같습니다. 얘도 우리가 이 콘센트에다 이렇게 꽂아 가지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이 있죠. 세탁기, 전동기로 우리가 기계적인 에너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또 뭐 냉장고라든가 청소기 거의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기구에 이 전동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는데, 이 발전기와 전동기는 이렇게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우리가 원동기를 달아서, 즉 뭐 풍력 같은 걸 이용해서 얘를 자석을 돌려주게 되면 발전이 이루어지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쪽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같은 구조의 뭐 선풍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달아보게 되면 이거 역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구조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선풍기 내부에도 이런 전기자와 자석이 이렇게 존재하면서 발전기와 전동기가 같은 구조란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발전과 동력의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이 부분 우리가 전류가 얘가 종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전선을 두어서 여기를 뚫고 이렇게 전류가 올라갈 때 그때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점을 영어로 노트라고 하죠. 노트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종이 뒷면에서 앞면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즉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크로스 기호 이렇게 표현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얘는 이렇게 전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 종이를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 크로스는 종이의 앞면에서 뒷면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상태를 표시하는 거죠. 자, 이거는 전자기학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노트는 얘를 뚫고 올라오고, 즉 이 모양이죠. 나사의 이 모양, 얘가 뚫고 올라오는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나사의 여기 십자나사 이렇게 보면 얘가 들어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걸 착안해서 도트와 크로스로 이렇게 나타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그래서 전류가 자, 이렇게 지금 여기 종이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도트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앙페르가 나사와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전류의 흐름과 자개의 방향을 정의한 게 있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올라갈 때
올라가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오른손으로 해야 됩니다. 오른 나사니까. 하고 얘를 이렇게 움켜주는 방향으로 이 전선을 움켜주게 되면 나머지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개의 방향이다.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올라가게 되면 이 방향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흐르는 자개의 방향을 정의한 거죠. 나사 같은 경우도 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 방향으로 얘를 감아주게 되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는 방향으로 하려면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렇게 나사와 오른손을 이용해서 설명했다.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거 철심, 이런 철에다가 절연돼 있는 이런 전선을 이렇게 코일을 감아둔 거죠. 그러면 전류를 이렇게 홀려 보내주면 이거 역시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N극과 S극을 알 수 있었죠. 자, 오른손을 이용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전류가 이쪽에서 저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이니까 이 네 손가락을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얘를 주게 되면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N극을 의미하는 거죠. 자개가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그쪽이 N극이다. N극에서 우리가 자속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S극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거꾸로 전류를 한번 흘려 보내봤습니다. 그러면 역시 오른손을 가지고 전류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니까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얘를 움켜줘야겠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있죠. 전류가 밑을 통해서 위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손가락을 이렇게 움켜주게 되면 오른손이 이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N극이면서 그쪽에서 자개가 발생하고 자속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전자기학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자기학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전자력. 그래서 전기와 자기의 힘입니다. 우리가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그 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긴 전기와 자기에 의한 힘. 그래서 전자력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N극, S극 이렇게 둔 물론 이제 이쪽에는 S극이 있죠. 여기 잘랐다고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N극과 S극 이렇게 자석을 두면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하죠. 자속이 이 방향으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N극에서 S극으로 흐르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도체를 두고요. 전류를 흘려줍니다. 이 도체를 통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 도체가 이렇게 힘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전자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힘을 받네? 전동기죠. 전동기.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래서 이때 역시 이제는 왼손을 이용했네요. 왼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왼손을 가지고 엄지, 검지, 중지를 각각 이 순서대로 FBI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이 들어봤죠? FBI. 그래서 F는 힘을 의미하고요. B는 자속 밀도잖아요. 그러니까 자속의 방향. 여기 중지는 이 방향으로서 I, 전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석을 보면 자속의 방향이 B, 요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두고요.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중지를 전류 방향 I 이렇게 두게 되면 도대체 힘이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가 바로 그 힘의 방향이죠. 그래서 FBI, 엄지부터 해서 FBI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가 흐를 때 자속이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는가를 했다면 얘는 전자력을 지금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플레밍 왼손 법칙을 쓰는데 방금 봤던 대로 얘는 전류를 흘려주면 힘을 받게 되니까 어디에 쓰는 법칙이 될까요? 전동기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힘을 받는다.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힘을 받는다. 전동기. 그래서 앞으로 이거 외울 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죠. 우발좌전.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이라는 거. 자,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크게 했을까요? 자, 우발좌전. 우발좌전. 왼손은 지금 전동기에 해당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거꾸로, 이번에는 자기장 안에다가 이번에는 이 도체를 놓고 힘을 줘봤습니다. 여기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힘을 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자기장 안에서 이 도체를 움직이니까 이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전기 자기한 유도다 그래서 전자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자, 힘을 줬더니, 즉 얘를 움직였더니 거기에 전류가 발생했다. 전류가 발생했다는 건 기전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전기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손을 썼네요. 그렇죠? 엄지, 검지, 중지를 써서 역시 똑같습니다. 위부터 FBI. 그래서 자속의 방향대로 이 엄지를 갖다 두고 힘을 이 방향으로 줬다. 엄지 방향으로 줬다. 그럴 때 전류는 여기 중지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법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역시 엄지부터 FBI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렇게 전류를 힘을 주게 되면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알 수 있는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고요. 이건 어디에 쓰이는 법칙? 우발좌전. 오른손, 발전기에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죠. 우발좌전, 우발좌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발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힘을 줘야 됩니다. 원동기를 이용해서 돌려야죠. 그래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거고, 역시 이 발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기는 뭐였습니까? 전동기는 전기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거기에서 힘을 받아서 그걸 이용하는 것이 전동기였죠. 여기에서는 이제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는 여기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풍력이라든가 뭐 화력, 원자력, 뭐 수력 이런 것들을 둬서 얘를 돌려야 됩니다. 이 도체를 이 자기장에다 두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건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슬립링을 통해서, 이 정류자를 통해서 직류 전원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자석이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에 자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죠. 자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의 이 자석을 필드 마그넷, 계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앞으로 계자. 이 용어, 여러분들 전기기기는 용어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용어들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 도체를 두어서 돌리는 이 부분을 전기가 발생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전기자, 영어로는 아마추어 이렇게 읽습니다. 아마추어. 그래서 얘는 전기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류를 통해서 직류 발전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류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직류 발전기의 중요한 3요소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앞자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정전계, 정전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전자기학에서 하나의 큰 단원 이름이었습니다. 정전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직류 발전기의 3요소 정전계라는 거. 그리고 이 정류자에서도 특히 여기 브러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얘가 계속 돌아가면서 얘는 정지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브러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크게는 이 직류발전기의 3요소는 정전계, 정류자, 전기자, 계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계자 역시 요거 계자죠. 여기에서는 막대자석처럼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전자석을 쓴다는 거죠. 철심을 두고 이렇게 코일을 감아두는 겁니다. 얘가 계자 철심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아둔 이 부분을 계자 권선, 코일을 감아둔 거죠. 감은 선이다. 그래서 계자 권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계자 필드 마그넷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자에는 계자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해서 용어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자 필드 마그넷은 그렇죠. 이렇게 철심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코일을 감아둔 겁니다. 절연되어 있는 전선을 감아둔 거죠. 그래서 이 감아둔 것을 계자 권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내주게 되면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여기에선 자속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자속, 파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계자에서 만들어지는 자속, 그래서 계자자속 또는 주자속 이렇게도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속이 발생한 상태, 그걸 우리가 여자 되었다, 뭐 여자한다, 여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자속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속이 발생한 상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이쪽 철심을 통해서 권선을 감았는데 거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계자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계자전류. 그래서 전류는 우리가 I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계자, 우리 앞에 계자 그러면 필드 마그넷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때 F를 따서 IF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용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억을 해두십시오. 계자전류는 전류니까 I, F, 필드 마그넷에 F를 써서 계자전류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계자 자체에 저항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에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저항 R로 표현하고 역시 계자를 의미하는 필드 마그넷 F, 그래서 RF, 계자의 저항 RF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은 또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는 저항이 있죠. R, 우리가 가변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인위적으로 저항을 또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적절히 조절해서 전류값을 조절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자 전류, 계자 저항, 특히 요 IF, RF 의미, 계자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그 속에 있는 저항 이렇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 전기자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거 단순화된 그림에서는 이런 도체를 그렸지만 이 전기자도 여기에 철심과 역시 권선이 감겨져 있습니다. 전기자. 그리고 그 속에 여기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브러쉬라고 하고 이 부분을 통틀어서 정류자 이렇게 얘기하죠. 정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기자 철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정류자인데 여기 그림에서 좀 작지만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접촉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브러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뭘 닦아낼 때 이런 털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브러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빗자루 같은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둘이 붙어 있지는 않고요. 얘가 돌아가면서 브러쉬를 통해서 얘가 정류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요것이 계자고요. 얘가 전기자. 그리고 그 전기자도 실제적인 구조는 철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정류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발전기의 3요소는 정전계라고 그랬죠. 정류자, 전기자, 계자 용어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전기자에서 지금 이 부분이 철심이라고 그랬고 이 부분이 정류자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브러쉬라고 한다고 그랬죠. 브러쉬. 그래서 전기자, 철심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철심을 만드냐면 규소가 적다는 얘기죠. 저규소 강판을 씁니다. 규소가 약 1에서 1.4% 정도 되는 강판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권선을 감게 됩니다. 전기자에도 권선을 감게 되는데 소전류가 흐르는, 즉 작은 전기자를 쓸 때에는 둥근 구리선을 쓰게 되고 대전류, 큰 전류가 흐르는 전기자 권선은 평각 구리선, 그래서 얘는 둥근 구리선입니다. 이렇게 둥근 구리선으로 감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평각 구리선은 이렇게 각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각진 구리선을 써서 감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역시 이 개념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부드럽게 뭐 이런 값들을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 용어와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문제풀이, 핵심 문제나 기출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너무 이 부분 다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이해해 주시고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역시 이 부분, 정류자에 여기 접촉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브러쉬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한 압력을 통해서 얘가 붙어 있어야 걔가 돌아가면서 그쪽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접촉 압력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탄소질의 브러쉬를 쓸 때는 접촉 저항이 높아서, 저항이 높다는 얘기는 좀 전류가 적게 흐르겠죠. 저전류, 저속기, 즉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 흑연질 브러쉬를 쓰기도 하는데 흑연질은 접촉 저항이 비교적 얘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낮으니까 대전류용 고속기에서 흑연질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제 계자에다가 이런 전기자, 정류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속에서 들어가서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얘가 회전을 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자 정리해 보면 밖에 있는 계자는 필드 마그넷,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전기자죠. 역시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심과 권선에서 이 전기자 철심을 규소광판을 아까 쓴다고 그랬죠. 그걸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규소광판을 쓴다.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한다. 자, 이거는 우리 전자기학 시간에 히스테리시스 곡선 배웠습니다.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속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곡선적으로 증가했죠. 그리고 전류를 줄이면 다시 이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자속이 남아있는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곡선을 히스테리시스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 즉 전류를 줄였음에도 이런 철심에 자속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성질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때 이 넓이에 해당되는 것이 그 손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로 이렇게 소비되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규소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 쓰는 거고요. 성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뭐 그림을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뭐 두부라든가 치즈를 얇게 이렇게 또 우리 애호박 같은 거 얇게 자르듯이 이렇게 얇게 자르는 것을 성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층해서 이렇게 묶어서 쓰는 거죠. 그것은 와류손, 이것도 우리 전자기학 시간에 배웠죠. 와류가 발생합니다. 철심에서 와류가 발생해서 역시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걸 감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시키고 성층은 와류손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이성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규이성화.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손, 여기 히자죠. 히스테리시스 손인데, 자, 성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규이라는 학생하고 소개팅을 하면서 청와대가 아니라 성화대라는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희성화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와류손이라고 하는 건 맴돌이 전류손이라고 그랬죠. 맴돌이 전류를 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희성화 이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쪽 우리가 이렇게
철심이 뭉텅이로 하나로 되어 있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렇게 자속을 통해서 와류가 발생합니다. 와류는 이 맴돌이 전류란 얘기죠. 이렇게 성층을 하게 되면 이 성층된 곳에서의 자속에 의해서의 맴돌이 전류는 좀 작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층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층의 의미는 이렇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뭉텅이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얘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맴돌이 전류가, 즉 와류가 적게 발생하면서 손실도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규희성화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뒤에서도 한번 나오지만 이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 손을 하나로 합해서 철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끔 규소광판을 성칭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말을 만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었죠. 성층은 와류손이었는데 규소광판을 성칭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나오면 어떤 손실? 철손이라는 거죠. 뒤에 한번 자세히 나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을 합한 것을 철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철손이 감소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전기기기 처음 강의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용어의 싸움입니다. 전기기기는.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한 용어, 그리고 너무 단편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거에는 처음에는 부담 갖지 마시고 부드럽게 여러분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